더 이상 포기하지 않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명하고 확신하겠습니다. 대표가 되면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른바 친노가 정치 개파로 존재한다면 부채할 사람은 저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기서 저의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들, 이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병욱 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전원책 변호사, 신동준 박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야당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요. 짧게 문재인 의원의 오늘 당권 도전 선언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김 위원장님? 안 할 수도 없겠죠. 지금 안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예.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될 거라고. 우리 신 박사님도 짧게 한번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글쎄, 아니, 국민들 누가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네. 그 문재인 의원님은 네. 당대표 떨어지면, 네. 아니, 되면은 내년 총선 안 나간다. 그렇죠. 안 되더라도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왜 토를 붙이시는지 모르겠어. 그래. 저 변호사님. 이른바 빅3 중에 네. 정세균 의원이 네.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박지원, 문재인 두 분인데, 네. 이 문재인 의원이 가장 논란의 이제 중심에 있죠. 이 친노 정당이 되느냐 마느냐, 친노만이 정당이 되느냐 마느냐는 문제입니다. 네. 만약에 친노만이 정당이 되면 야당 세력이 그 통합진보당의 이번에 해산과 연결되어서 네.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분화될 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2월 전당대회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제가 조금 이따 저 발언 기회를 드리고, 제가 한번 우리 야당 주변 임수정 기자 연결해서 문재인의 당권 도전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수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문재인 의원,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물론 당대표가 되면. 네. 그러면 이게 뭘까요? 대권 직행 의사를 밝힌 건가요? 네, 지금 문재인 의원 오늘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당을 살려놓으면 대선에서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자신이 당대표가 돼서 성공적으로 당을 이끌면 네. 저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반대로 당을 살리는 데 실패하면 문재인의 시대적 역할은 끝이다. 이렇게 사실상 그 정치 은퇴까지 염두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 등 야권의 다른 이제 대선 주자들이 차근차근 입지를 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의원으로서도 정치 생명을 걸고 정치력을 검증받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생명을 건 승부수를 던진 거다. 네네. 결과가 어떨까요? 지금 박지원 의원도 어제 당권 도전 선언을 했고, 일단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양강체제라고 봐야겠죠? 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좀 앞서 나가고 있다. 결국에는 당대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네. 지금 호남 세력을 바탕으로 한 김대중 비서실장 대 그 영남을 기반으로 한 노무현 비서실장의 대결 구도가 됐잖아요. 네. 지금 문재인 의원이 대중적 인지도가 좀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하지만 그 호남 지역 대의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그 대의원, 권리당원 등 당심에서는 문 의원에게 밀리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네네. 그런 말씀인데. 자, 그런데 김부겸 전 의원, 박영선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른바 비주류 제3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거론이 됐는데, 둘 다 네. 불출마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노 진영에서 문재인 대항마로 떠오른 김부겸 전 의원은 어제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죠. 네. 그 대구 총선 승리가 김부겸 본인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네, 때문입니다.
지금 김부겸 전 의원 다음으로 거론되던 박영선 의원도 네. 오늘 경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박영선 의원이 기자들과 오찬을 했는데요. 네. 원래 전당대회 나갈 생각이 없었다. 네. 지금은 그냥 다시 충전할 때다 이러면서 불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네. 자, 임수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현장 기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최 변호사님. 네네. 아까 뭐 계속 이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문재인 의원의 이번 승부수라고 지금 우리 현장 기자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 잘 던진 승부수일지. 뭐, 잘 던졌다, 못 던졌다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승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좀 전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했던 말씀 중에 총선 전까지 당을 신제품으로 바꾸겠다. 네. 이렇게 기치를 들었는데요. 네. 과연 신제품으로 바꿀 수 있을지 사실 네. 아시다시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네. DJ의 어떤 적통을 이어간다는 네. 박지원 의원이나 아니면은 그 친노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우리 그 문 의원이나 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뉴페이스라기보다는 네. 옛날 어떻게 보면 묵은 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국민들에게 그 흥행을 일으키고 네. 그걸 만들어 갈지는 상당히 그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분들 얘기하는 중에 복지뿐만 아니고 경제 성장도 네. 관심을 두는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 결국 지금은 스스로 지금 정당이 좀 무능하다라고 자기 고백을 그런 하는 것 거죠. 같은데요. 예, 예. 정말 그와 같은 것을 해 나갈지 정말 그걸 네. 어젠다를 보여주지 못한지 여부가 예. 아주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 위원장님. 지금 결국은 이제 이번 당대표가 이제 내후년 2016년 총선을 치르는 거잖아요. 글쎄, 그런데 예.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4월 총선, 네. 거기서 이기는 것을 아마 얘기하면서 네.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 네.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우선 가깝게는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4월에 이제 재보궐선, 없던 재보선이 생긴 거죠, 이번에? 통진당 의원들이 다 이제 의원직 박탈 당한 네. 다음에 생긴 지역구 선거가 있는데 나는 적어도 문 의원이 예. 이 당대표로 나오신다고 한다면은 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선거는 바로 내년 4월부터다. 하고 아. 못을 박든가. 네.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뭐 어떤 것이 이기는 정당인지 적어도 목표가 분명한 것이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이제 좀 주제를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일단 사실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의 관심은 다 2016년 총선에 가 있거든요. 그 당권을 잡고 거기에서 공천을 받아서 대거 좀 국회에 진출하는 게 더 급선무, 당장에 더 관심인 거죠. 결국은 친노의 뭐랄까 문재인 의원이 친노의 문지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문재인 의원이 네. 그 친노가 만약에 그 친노만의 어떤 그 쉽게 말하면 패거리가 있다면 그 네. 해체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금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우리 이념의 통일성입니다. 네. 야당은 문자 그대로 그 사회민주주의라고도 뭐 볼 수 없는 과거 그 개혁만 부르짖던 소위 386, 이제 486이 됐죠. 네. 이런 486이 중심이 된 친노 세력이 있고, 네. 이 DJ를 이은 구 동교동 세력 중심의 또 세력들이 있고, 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안철수 한바탕 세력이 있게 있고,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념적 통일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화학적 그 결합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컨대 문재인 의원이 그 정치 생명을 건다 하는 그런 이 현장 기자의 시각은 전혀 네.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잘못됐는가 하면 지금 통합과 혁신이 그 과거에 민주당에 들어올 때는 굴론돌입니다. 네. 근데 모바일 선거로서 당권을 장악했거든요. 네. 한명숙 대표를 내세우고 문재인 의원이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선거가 바로 지난번 총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그 정치 생명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이깁니다. 친노 세력이 예. 아니 문재인 의원이 당권에 도전했다는 얘기는 네. 당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당권을 잡고 그렇죠. 당권을 잡고 그리고 의원 출마를 하지 않고 나는 그 다른 경쟁자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나는 이제 대권 후보로 나아가겠다. 네. 뭐 야당에도 그 여러 가지 이 잠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안철수 의원도 있고
또 박지원 의원도 있고 여러 잠룡이 있는데 다 뿌리치고 나는 당권과 대권 분리하지 않고 예. 혼자서 고구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친노가 그게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건지 아닌 아니 건지 그걸 자칫 잘못 보면요 친노 패권주의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당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친노 패권주의로 만약에 이제 호남 중심의 네. 과거 야당 세력들이 받아들이면 분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문재인 당권에 전부 다 종속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분당 얘기도 뭐 저희들이 좀 다뤄볼 주제인데, 우리 신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은, 이게 지금 과거에 이회창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회창 총재와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과거에 김대중의 길이 있었고 이회창의 길이 있었다. 근데 왜 이회창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문재인 보고. 예.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혼자서 출마해서 단독 대표 되는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라이벌 있어서 좀 흥행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글쎄 제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볼 때는 유리한 걸로는 박지원 의원이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이 유리하지. 왜냐하면요. 전원책 변호사님. 박지원 의원은 대권 꿈이 없잖아요. 예. 킹메이커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의원은 양손에 떡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에 떡을 다 주겠다. 그렇죠. 총선도 다 내 사람 만들어서 포진시키고 대권도 요새를 몰아서 먹겠다. 이거죠. 네. 근데 이렇게 이거는요. 자칫 잘못하면은 소탐대실로 가요. 그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예. 문재인 의원의 이미지에 이렇게 덧씌워 있는 거는요. 네. 종북 이미지에 숙주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한테 그런 그렇죠. 이미지가 덧씌워져 그러니까 있습니까? 세민년에 NLL 사건이니 뭐 해가지고 종북에 계속 국가보안법 철폐, 대선 전에 촛불 시위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 가지고는 대권을 못 먹습니다. 근데 조금 너무 나가서.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제 얘기 더 들어보세요. 네. 친노 이미지의 결정타가 그거라니까요. 상대 쪽에서. 그러니까, 설령. 상대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그렇죠. 요번 당권을 먹더라도, 소탐 대실이 뭡니까? 대권을 먹어야 되는데, 영역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지 세탁을 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친노 세력이 또 다 들어와, 거기다가 DJ 라인에,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기 화나가지고 또 튀어나가, 그러면 뭘로 이미지 세탁합니까? 대권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소탐 대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큰 뜻이 있다면은 요번 당권만큼 그런 면에서 킹메이커를 자처한 박지원 의원이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박지원 의원께서 이제 당권 대권 분리론을 좀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도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우리나라 당들이 전부 다 당권, 대권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때가 되면은 당연히 대권 후보로 나가게 되면 당권을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1년 전이냐, 1년 반 전이냐 이런 문제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지금 3년이나 대선이 남은 판국에 이 얘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지금 박지원 의원이 아까 대선에 욕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 수 없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3년을 두고 가는데 이호 여사가 이 사람은 대권 안 나갈 사람이니까 당권을 잡아야 되고 이 사람은 당권 주니까 대권에 못 나가는 거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재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정당, 지지 않는 정당을 만든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이기겠으며 무엇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사겠느냐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이 지금 없다.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는데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공천권을 돌려주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근데 사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모든 정당들이 당의 권력자가 공천권을 행사한 것은 다 주지 사실이고 특히 민주당이 19대 국회의원 공천을 할 때는 야권 연대까지 하고 또 이 당권을 장악한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친노계가 이 공천권을 좌지우지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새삼스럽게 내가 이제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돌려주겠다. 우리 정치인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상향식 공천한다. 나는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김무성 대표도 그거 엄청 하는 문제가 있고 박지원 의원이 김대중의 길, 이회창의 길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나도 박지원 의원은 존경합니다만은
이 이회창 그 후보가 네. 그때 당권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패배의 길을 걷다 그건 아니에요. 네. 이회창 후보가 처음에 패배했을 때는 DJP 연대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치공학적 야합 때문에 패배를 한 것이고 두 번째. 예, 두 번째 패배를 한 것은 문자 그대로 저는 그 정치학적으로 그건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부터 11월 말까지 네. 3개 지상파의 그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네. 헤드라인이 뭐였습니까? 이회창 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병력 사건. 네. 김대엽 씨가 검찰청을 제 집 뛰어다닌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언론학회까지 이건 명백한 부정보도였다 이런데도 그 뒤에 어느 누구도 백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이 후세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예. 있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제 왜 제가 여기에 답변을 하고 싶어 하냐면은 네. 제가 당시에 신문사 정치부장을 했습니다. 네. 당시 정치부장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당권 대권 분리론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당권 대권 분리론이 그 당시부터 네. 아마 이인재 전 지사 같은 분들이 당권 대권 분리론을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한동, 뭐 네. 이수성 전부 다들 들고 97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예. 들고 나왔던 문제인데 그것이 당을 흔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정치 공학적 야합이라고 DJP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한 어떤 큰 결단 네. 혹은 그 뭐랄까 상상을 뛰어넘는 연합 이런 것들이 네. 없이는 야당이 승리할 길이 없다. 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습니다. 한명숙 문재인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예. 우리 야당에 새피가 없습니다. 누굴 데려온 사람이 없어요. 새누리당은 오히려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계속 대표라도 바뀌었죠. 정치 네. 전면에 나서기도 했는데 네. 우리 저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새정치연합에 이르기까지 네. 새로운 인물 누구를 한번 대보십시오. 안철수 씨. 본인이 그런데, 무덤을 파고 들어왔었던 사람이고요. 예, 정말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DJP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연대는 이념의 동질성이 전혀 없었어요. 정책과 이념이 완전히 다른 네.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 연합을 한 것은 그건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치공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책과 이념이 동질하다면 네. 그건 우리가 구태여 그 야합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네. 뭐 근처라도 간다면요. 네. 대북 정책 같은 것은 김종필 당시 당시 JP하고 DJ하고 완전히 틀렸어요. 그 안보 정책부터 그렇게 완전히 달랐던 DJP가 연합을 했거든요. 또 그리고 노무현과 정몽준이 이념과 그 정책이 달랐던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저 변호사님이 너무 아이디얼하게 변호사도 뭐 되게 학자 비슷하게 아니요 우리가 이 정치 비평할 제가 때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정치공학적으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말이죠. 공자는 야합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들야자에다가 합할합자.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안 한 걸 야합이랍니다. 원래의 의미는. 그러니까 DJP 연합도 왜 저거 시커먼 유신 잔당, 난 본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JP는. 그리고 여기는 민주의 투사다. 어떻게 이렇게 합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DJ는 진짜 민 선생님 얘기했대로 결단한 거고 그게 승부수였어요. 잘한 겁니다. 그건 야합이라고 보면은 공자는 야합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용.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야합이에요. 협력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하자는 거죠. 아니 그런 식으로 하자는 나는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자, 지금 2500년 전에 열국지 시대예요. 아니 하나에 노는 건 똑같죠. 지금 그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래.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저 일본 사무라이한테 깨진 거 아닙니까? 맨날 그냥 형량만 찾고 이러다가. 아니 왜 이렇게 방송 중에 과학을 들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 진정하십시오. 잠깐. 아니 저 변호사님은 먼저 화내셨지. 아니 내가 이제 화를 내서 왜 이래 사태질 하고 고함을 질러요? 아니 뭘 사태질해요? 시소장님. 아니 저 합리적으로 토론합시다. 잠깐만요. 지금 합리를 내가 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신 소장님. 잠깐만.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저 진행에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아니 왜 이렇게 사태질을 하고 합니까? 예. 그만합시다, 그만. 정 변호사님. 잠깐 좀 가라앉으시고요. 지금 토론을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 논쟁은 좋은데, 논쟁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방송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키면서 방송을 합시다. 이건 아니에요. 자, 신 소장님. 아니, 내가 뭐 손가락 했습니까? 네, 신 소장님. 알겠습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다음
다음 얘기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지금 문재인 의원이 여론조사로 지금 1위로 네, 올라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박원순 시장을 좀 누르고 올라섰는데 무슨 특별한 변화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결정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뭐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주가에 비유하면은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은 특히 이제 지금 박원순 시장에게 봤을 때는 최근에 좀 몇 가지 악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서울시 인권 헌장 같은 것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보면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거의 만들 듯 하다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약간 야권, 진보적 성향이 있는 분들의 표를 조금 갉아먹은 것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에 있어서 대표의 막말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것은 악재들이 몇 가지가 좀 쌓인 게 거기다가 있죠. 최근에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제2롯데월드 사건과 관련해서 사용 승인을 했는데 계속 사건이 생기면서 과연 서울시가 감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이 또 몇 가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하게 본인의 의사 깃발을 세우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관망세로 보던 지지자들이 조금 확 이렇게 결집한 그런 효과를 본 것인가 아닌 그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의 어떤 당권 도전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이 좀 오픈도 되고 하면서 그 효과가 좀 있었을 것 같다. 자, 조금 전에 조금 두 분 좀 언쟁이 있었는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좀 흥분 너무 뭐 이렇게 싸우러 나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각자 주장을 하시되 뭐 좀 서로 예의를 좀 갖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큼 더 얘기를 할게요.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공정권을 국민한테 돌려준다. 그런데 정당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정당은요. 공직 후보자들, 공직에 나설 사람들을 정당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민들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정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민한테 공정권을 다 주겠다? 아니죠. 저는 정당은 국민 속에서 공직을 맡을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야당이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섰느냐?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야당은 손 놓고 발 놓고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 2등 정도의 기득권에 안주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것을 깨지 않고서 당을 혁신한다? 전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개선. 민 선생님 말씀에 이제 첨언을 하면요. 지금 현재 여당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야당이 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후보가 되면 다음 대권 이거는 진짜 천만 착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바라는 것도 그렇고 민 선생님 지적했듯이 사람 수혈도 안 된 데서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나물로 또 다음에요. 이미 물레방아 흘러간 겁니다. 세게 얘기하면은 지금 새로운 종북 이미지를 완전히 베낀 말이에요. 새로운 정말 진성 진보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거기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새 인물로 해가지고.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도 민생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인민 백성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비전을 내세우는 정말 진보다운 진보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